네,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한 번만 수술해도 생활비를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플랜입니다. 우리 마트에 가도 어떤 상품을 고르려고 하면 하나보다 하나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플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하나가 아닌 원 플러스 원 플랜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수술비 하면 수술비만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해당만 된다면 생활비까지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수술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생활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연하게 좋겠다만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부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술비가 종수술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술비의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1종부터 가벼운 수술은 1종, 또 어려운 수술은 5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플랜 내용에서는 가벼운 수술도 40만 원이나 주는 보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40만 원 수술을 했는데 내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게는 한 달, 많게는 12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수술을 해야 100만 원을 받고 어떤 수술을 하면 300만 원을 받고 어떤 수술을 하면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러면 소득보장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도대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몇 대 몇 대 수술비, 100대 수술비, 50대 수술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1호종 수술비입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가벼운 수술 1종, 어려운 수술일수록 5종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약관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돼야지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라 하면 흡입이나 천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죠. 하지만 수술 코드는 들어가지가 않았지만 오늘의 소득보장 수술 플랜은요. DRG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DRG 수술은요.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이 되는 수술 코드에만 해당이 된다면 수술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술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시술, 우리가 요즘 수술보다는 시술을 선호하는 시대죠. 이런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234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생활비를 100만 원부터 6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소득보장 수술 같은 경우는요. 관여, 비관여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째서 수술을 하던 아니면 눈을 피를 보지 않고 이런 비관여 수술을 하던 구분이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관열이긴 하지만 1종에서 2종 수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비관여 수술에 해당이 되고요. 3종부터 5종에 대해서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관열로 보장이 또 가능하고요. 이런 DRG 수술 같은 경우는 급여 부분에 해당이 돼야지만 보장을 받지만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급여 부분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1호종 수술은 급여 플러스 비급여 부분, 네,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수술까지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사선도 우리가 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요즘 수술할 때 이런 사이버 나이프나 감마 나이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수술비도 해당이 되고요. 선형 가속기 수술이나 이런 양성자 치료에 대한 방사선 치료도 수술비에 해당이 돼서 생활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5천 RD 이상인만 해당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이런 수술비도 방사선의 수술비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7월 말입니다. 그렇다면 8월 달 하면 생각나시는 게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방학이죠. 그렇다면 우리 저는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름이면 어떤 알바에서 한번 용돈을 벌어볼까 이런 궁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요즘 대부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격도 없는 이런 물론 안전한 스쿠터긴 하지만 이런 스쿠터 이용해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에 철심을 박은 친구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휴가비를 벌고자 이런 부모의 허락하에 알바를 잠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특히나 20대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학비를 모으고자 이런 알바들 많이 하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요즘 하는 게 전동 킥보드입니다. 우리가 먼 거리 정말 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정말 넓잖아요. 이런 캠퍼스 안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전동 킥보드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한 사항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어서인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기 때문에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골목에 나가면 정말 버려진 것 같이 전동 킥보드가 많이 누워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저걸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면서 만약 우리 자녀가 이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깐 운행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종수술비, 수술 방법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고요. 3개월 상해 쪽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소득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수술비와 3개월 소득보장이면 3개월 소득보장부터 벌써 300만 원이죠. 그렇다면 내가 보험이 없다면 정말 내 돈으로 다 고쳐야 되지만 이런 전동 킥보드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급격 우연에 있어서는 이런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0대 허리 건강이 중년 노동자보다 나쁜 까닭은요. 제목이 참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겠죠. 하지만 백내장 같은 경우는 연령이 60대 이상이라든지 고연령으로 갈수록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척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하는 게 바로 이런 디스크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디스크 수술을 많이 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런 학업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책상 문화죠.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시키고요. 정규 학교 이외에 또 학원까지 가서 또 열중하게 되죠. 그렇다면 허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또 요즘은 스마트 핸드폰 문화가 있어서 지하철을 보면 예전에는 서로 막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합니다. 서로 귀에 이어폰 꽂고요. 다 그 스마트폰 보기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리도 안 좋고요. 목도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허리 같은 경우는 이런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20대부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수술비 이런 중요성이 필요한데요. 흡연량과 연령관이 있다. 사실 우리 왜 허리와 왜 흡연이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흡연, 고등학교, 대학생 이런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흡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흡연하는 인구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내 건강을 챙기기 때문에 이런 흡연하시는 분들은 점점 흡연하시다가도 금연을 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런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흡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또 영향이 있다는 점 한번 기억하시면서 3종 수술비와 3종 수술비만 100만 원입니다. 또 1개월 소득 보장이면 또 100만 원. 그래서 가벼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여름철 발생 증가는 요로 결석. 사실 요로 결석하면 어떤 겁니까?
오줌 나오는 그런 기관에 돌이 막혀서 우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돌을 깨는 거죠. 하지만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요로결석의 고통은요, 정말 출산의 고통을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한테는 출산의 고통을 주셨다면 남성한테는 이런 결석을 생성해서 아프게 하는 고통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요로 결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요로 결석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의 수분이 감소하죠. 그리고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연령으로 보시면은요, 50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건강에 가장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50대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요로 결석 갑자기 생겼으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수술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플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플랜 내용은 가벼운 맹장 수술. 우리가 보험 준비할 때 이런 충수염 수술 당연히 하나씩은 넣으실 텐데요. 이런 맹장 수술부터 뇌심장 수술까지 전부 보장이 되는 수술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팔, 어깨 골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할까요? 이제 휴가철이 됩니다. 우리가 휴가철 되면 운전하고 휴가지로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주변이라도 진짜 기분 전환 삼아 가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빵 하고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느 부분이 다칠까요? 물론 안전 있기 때문에 어깨나 이런 가슴 쪽에 많이 다치실 겁니다. 이럴 때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이종 수술에 해당이 되고 한 달에 또 소득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160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정말 충수절제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 수술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실손보험 이외에 160만 원을 보너스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부 골절. 골절은요, 사실 제일 위험한 부분이 대퇴부입니다. 대퇴부 골절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요, 대부분 집 안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퇴부 골절이 있다면 이런 이종이 해당이 되고 3개월의 소득 보장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3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국인이 정말 제일 많이 하는 허리 디스크 수술, 3종과 1개월에 해당이 돼서 20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가벼운 디스크 수술이면 모르지만 척추를 고정해야 되는 수술이다. 또 우리가 많이 하시는 혈관 질환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아마 이런 스텐트 삽입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스텐트 삽입술을 하신다 그러면 40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령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합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사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멀쩡해야지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은 정말 소원이 이 무릎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만약 수술을 하셨다 하시면 36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하셨다 하면 머리를 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7천만 원입니다. 700만 원이 아니고 7천만 원을 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길을 뚫자. 이런 관상동맥에 관련된 수술을 하신다면 7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신장 이식, 무슨 신장으로 이식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주변을 한번 동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건물의 맨 위층이나 아니면 중간층에 보시면 신장 투석합니다. 많이 보이실 겁니다. 제 친구가 병원 간호사인데요. 3교대로요. 하루에 40명이 동시에 이런 신장 투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성으로 계속 하시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신장이 안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혈압을 시작했지만 고지혈, 당뇨가 되면서 당뇨가 오래되면서 이런 신장 투석, 나중에는 신장 이식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신장 이식을 하신다 그러면
무려 7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폐혈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망할 때 마지막의 원인은 대부분이 아마 폐혈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염증이 생긴다면 더 할 텐데요.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부터 수술 합병증까지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전에 수술비와 생활비를 더 주는 1+1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플랜이고요. 그거 이외에 오늘의 플랜에서만 가능한 보장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낭을 절제를 해서 합병증으로 치료 사례. 우리가 담낭을 어쩔 때 절제를 할까요? 사실 50대 전후가 되면은요, 이런 담낭이 제대로 구실을 못해서 돌이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낭에 돌이 있으면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그냥 돌을 걷어내자. 이거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술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권유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잦은 속쓰림으로 검사 결과를 했더니 담석증이 있고 당남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깔끔하게 수술합시다. 오케이 해서 상급 병원에서 추사 검사하신 다음에 이런 담낭 제거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플랜이 만약 있으시다면 이분은 1호종 수술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3종이 해당되기 때문에 1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수술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녁 때부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이 돼서 1일간 이런 중환자실에 입원을 합니다. 내가 담낭 제거를 할 때 동네 병원에서 할까요? 종합병원에서 할까요? 당연히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겠죠.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 합병증 치료비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급 병원 중환자실을 이용했다 하면 최초 1회긴 하지만 이런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300이 아닙니다. 3천만 원입니다. 저도 눈을 의심했는데요. 제 가까운 지인인 분의 한 분이 감기가 심해서 상급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내일이 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멀쩡하셨습니다. 빵을 사갔기 때문에 빵을 드시면서 내일 퇴원 후에 그러면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던 분이 그 다음날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건강하신 분이 그 다음날 부고장이 날라오다니 이게 정말 웬일인가. 원인은요, 폐혈증이었습니다. 이런 폐혈증 같은 경우는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단순 감기로 입원을 했을 뿐인데 병원 내 감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검하지는 않잖아요. 이분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이런 중증 합병증 치료비가 있다면 이분은 가족분한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남겨줄 수가 있었겠죠. 일단 중환자실 입원했다 그러면 3천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치료를 한 이후에 이분이 퇴원을 한 다음에 복부에 통증이 있어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총수의 담관이 협착이 됐다. 그래서 재수술에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 추가 수술을 할 경우에 치료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비 2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런 생활비 받는 수술비 그리고 중증 합병증에 대한 중환자실 수술비 비용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수술비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보장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 내용에서는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만약 이분이 담낭을 절제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가 걱정이 될까요? 다른 장기에 혹시 후유장애가 남지가 않을까? 살면서 내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치료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다행히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이런 질병에 있어서는 후유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경우 우리 위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분들 내가 정말 화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호르몬으로 인해서 내가 속이 쓰리다. 병원 갔더니 위암 초기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게 이분이 만약 위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위치가 안 좋아서 이런 위절제술을 시행을 했다. 그리고 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았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있었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대 3천만 원에서 50%면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위암에 대한 예고요.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장기를 절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후유 장애가 남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뇌 관절 대신에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정말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이런 디스크 같은 경우도 10% 이상의 후유장애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이죠. 우리가 당뇨가 있으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병유장애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꼭 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매에 관련돼서도 보장이 되는 게 이런 질병 후유장애인데 오늘의 플랜에서는 생활비 주는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런 질병 후유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장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3%에서 100%의 재해장애 수술비, 장애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소득보장 한 달, 세 달, 6달, 12개월에 대한 수술급여를 연간 1회씩입니다.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연간 1회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수술비 마찬가지로요. 연간 1회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주계약에 대해서 오늘 플랜 내용은요. 50세 남자 기준입니다. 보험료가 36,000원이에요. 36,000원. 그리고 여성분은 39,400원. 왜 비쌀까요? 왜 여성이 더 비쌀까요? 여성이 오래 살기 때문에 더 비싼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런 3만 원대의 비용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나의 소득 보장과 수술비를 또 받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보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 몇 가지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질병 후유장애가 없다. 이번 기회에 한번 보장을 받겠다 하시면 3천만 원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남성분은 5,000원대고요. 여성분은 8,000원대입니다. 질병유장애 잘 아시다시피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위별로 합산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질병유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암의 가족력이 있다. 나는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생활비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24개월 확정입니다. 100만 원씩 24개월 확정인데 그러면 얼마일까요? 100만 원씩 24개월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암에 관련된 수술에서 만약 7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고 이런 2,400만 원을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9,400만 원 보장받는 거겠죠. 이 보험료는 생활비다 보니까 남성분은 28,000원대, 여성분은 19,000원대를 추가하신다면 암 생활비 2,40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합병증 관련돼서 수술했는데 합병증이 생겼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200만 원 받을 수가 있고 내가 혹시나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떤 원인이 됐든 간에 내가 폐혈증이 와서 중환자실 갈 것 같다. 그러면 3천만 원은 보장을 받는데요. 보험료가 6,000원대, 3,000원대입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에 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가장의 무게 때문인지 6,000원대고요. 3,000원대예요. 하지만 이런 상급병원 중환자실 폐혈증으로 갈 확률 얼마나 될까요? 검색해 보십시오. 의외로 많습니다. 네, 오늘 보장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한 번만 수술해도 생활비를 더 주는 1+1 플랜입니다. 네, 경증, 중증일 때도요. 최대 12개월까지 생활비를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같은 이런 중대 3대 질환에 있어서 24개월을 확정적으로 생활비를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따른 합병증하고요. 또 그거에 따른 효유 장애까지 보장받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이고요. 수술비랑 또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합병증이나 또 그거에 따른 후유 장애까지 보장받는 게 하나의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이고요. 연간 1회씩 반복적으로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술비가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수술비와 소득 보장까지 같이 해주는 생활비 오늘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